네, 안녕하세요. 베니파입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부분들은 처음이라서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로부터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게 실버 버튼인데요. 네,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유튜브를 한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또 정말 많은 분들께 관심과 사랑을 받아서 또 벌써 13만 명의 구독자가 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니파이 실버 버튼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Q&A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정말 제 있는 성격과 내 있는 어떤 생각을 그냥 그대로 다 뭔가 표현을 하는 그런 촬영이기 때문에 어떤 촬영 공간도 막 그렇게 꾸미지 않고 그냥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그냥 이렇게 카메라와 마이크를 대고 촬영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진짜 전공과 직업은 무엇인가요? 네, 제 전공은 생명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자세하게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생명나노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제 직업은 영상 제작자가 제 직업이에요. 그래서 제 직업은 막 그렇다고 이런 광고 영상을 찍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어떤 홍보 영상이라든지 어떤 스케치 영상, 조금 더 어떤 화려한 영상보다는 좀 더 정적인 그런 영상을 주로 만드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요리로 따지면은 그 차이가 한 한식, 중식, 양식 정도의 그런 차이라서 아무쪼록 광고 쪽은 아닙니다. 몇 년생이시죠? 네, 저는 92년생으로 올해 바뀐 나이로는 이제 32입니다. 언제부터 몇 년째 어떤 계기로 촬영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촬영을 제 업계를 들어온 건 한 6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휴학을 하고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한번 도전을 해봤었는데요. 일단 제가 카메라를 좀 좋아하거든요. 촬영에 정말 찰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카메라를 먼저 한번 구매를 했는데 그러다가 만져보면서 이런 게 촬영이구나 하면서 촬영을 했으니까 편집을 또 해야겠죠. 계속 그렇게 뭔가 이 어떤 카메라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이런 영상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서 계속 이렇게 실제 돈을 받고서 제작을 해주는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차근차근 성장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많은 도전인 것 같아요. 깊은 도전도 있죠. 하지만 많은 도전이 먼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영상 제작 분야의 어떤 재능이라고 해볼게요. 이 영상 제작이 어떤 재능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장비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되고 어떤 편집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본인만의 스타일과 그런 미장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재능은 실제 어떤 기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좀 더 포괄적인 측면들일 수 있겠죠. 나는 이거 할 때 좋다. 나는 예쁜 거를 보는 거를 좋아한다. 그런 어떤 본인만의 재능과 본인만의 어떤 선호도가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도전해보다 보면은 좀 더 내가 즐길 수 있는 직업들, 좀 더 내가 오래 하더라도 지치지 않는 것들, 그거를 찾게 되고 그거를 찾았을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때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서 하나의 그런 재능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사가 있으신가요? 네, 소속사는 없고요. 저는 개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저는 제 자그마한 제 개인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회사에서 저만의 어떤 개인 프로젝트로 지금 이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옷만 입고 나오는데 옷이 없나요? 네. 네, 옷이 죄다 블랙이죠. 일단 첫 번째, 옷이 없습니다. 네, 옷이 없고, 그리고 검은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반팔, 긴팔, 뭐 외투, 뭐 바지, 신발 다 그냥 블랙을 좋아합니다. 지금 이 곳도 보면은 어둡잖아요. 그래서 옷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빨래는 자주 하니까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으려나요?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예, 여자친구는 없고요. 대신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있습니다. 예, 와이프가 이 영상을 보고 있으려나요? 광고 쪽에서 일하시나요? 아니요, 광고 쪽에서는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주로 제작하는 분야는 이 광고 쪽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게 실제 제가 어떤 광고의 이론을 기반해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도 또 한 명의 광고 소비자로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저만의 어떤 무근본의 생각을 자유롭게 꺼내는 거기 때문에 뭐 근본은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 업계에서 일을 한다고도 볼 수 없고 그냥 저는 저만의 광고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사용하는 편집 툴, 카메라 장비. 네, 저는 일단 어도비 계열을 쓰고 있고요.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등 그 4가지에서 좀 더 그 내가 만드는 영상이 어떠한 형태이냐, 뭐 이게 뭐 촬영 기반의 홍보 영상, 뭐 광고 영상이냐, 또는 뭐 블렌더를 활용한 뭐 그런 3D 어떤 합성이 필요한 부분들이냐, 또는 어떤 그런 뭐 3D 모션 그래픽이냐에 따라서 그런 각자 활용하는 툴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도비를 지금 몇 년째 쓰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편집 어떻게 하는지 풀 과정이 궁금합니다. 일단 어떤 영상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근데 베니파이에 올라가는 영상 같은 경우에 딱 그 과정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획, 촬영, 기획, 촬영, 기획, 촬영, 기획, 촬영, 편집, 촬영, 편집, 촬영, 기획, 촬영, 편집.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즉 이게 제가 어떤 클라이언트, 어떤 고객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없다 보니까 제 만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족할 영상이다 보니까 실제 뭔가 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촬영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다시 기획으로 돌아와서 이런 기획, 저런 구성, 저렇게 하다가 편집을 했는데 또 편집할 때 이게 그림이 안 붙어요. 그럼 또 다시 기획, 이렇게 계속 돌고 있습니다. 혼자 제작하신 거 맞나요? 네, 엄밀히 말하면 혼자 제작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를 도와주는 한 명이 있고요. 그건 왜냐면 제가 영상 내에서도 제가 출연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저를 촬영해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보조 역할인 거고, 다만 어떤 기획과 촬영, 편집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95% 이상은 직접 제작을 합니다. 이게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더 영상의 퀄리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제가 하는 뭐 촬영, 편집, 조명, 기획 파트 이런 것들을 다 파트별로 나눠서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좀 더 이 베니파이에서 이제 제가 추구하는 콘텐츠는 좀 더 1인 제작의 어떤 느낌들이에요. 그래서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창의성인 것들을 좀 더 꺼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제작하는 거를 앞으로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편집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도 공부를 시작하고 싶어서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요리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칼질을 하는 게 저는 편집 툴을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칼질로 무엇을 썰어서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는 영상 제작에 관련된 분들이겠죠. 그래서 편집 공부를 시작을 할 때는 무조건 툴을 먼저 익히셔야 하는 분들은 맞을 거예요. 하지만 끊임없이 툴만 익혀야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컷 편집만 하더라도 컷 편집은 한 5분이면은 배우거든요. 내가 어떤 장면을 어떻게 컷 편집을 할 것인지, 어떤 찰나를 내가 끊어서 다른 장면에 무언가와 붙일 것인지, 이거는 편집 툴의 어떤 기술이 아니라 본인만의 어떤 이 영상 내에서 표현하고 싶어하는 좀 더 인문학적인 측면들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30%, 70%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싶을지를 병행해서 공부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는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힘들어서 이렇게 가다가는 죽겠다고 생각을 한 적은 있죠. 저도 제작을 하다 보면은 정말 몰입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막 아침에 출근했다가 막 새벽 3, 4시에 퇴근해서 잠 3, 4시간 자고서 또 출근하고 이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지치죠.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럴 때마다 야,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또 다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뿌듯해요. 너무 뿌듯하다 보니까 이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상 제작이 제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둘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수도 어쨌든 너무 힘들어서 아플 수도 있다. 이거는 항상 제가 인정하면서 살아야겠죠. 영상 하나 만드시는데 얼마만큼의 돈, 시간, 노력이 드나요? 일단 베니파이 업로드가 되어 있는 콘텐츠 같은 경우는 시간 한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노력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 촬영, 편집, 기획 촬영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내가 만족할 때까지 제작을 하는 부분들을 기준에 두고 있고요. 돈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소품 정도 구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과자 영상이라고 하면은 과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제작비가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찍는 사람들은 사진 찍는 사람 무시함. 이런 질문을 도대체 누가 하는 거죠? 이게 해외에서 보면은 약간 그런 짤들이 있어요. 뭔가 영상 찍는 사람 비디오그래퍼 vs 포토그래퍼, 그렇게 해서 누가 더 힘드냐, 누가 더 쉽냐, 힘드냐 이런 게 있는데, 왜냐면 둘 다 카메라를 들고서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둘 다 어떤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고충들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영상 쪽은 좀 더 뭔가 장비가 되게 좀 다양하고 그런 좀 무겁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포토그래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한 찰나를 순간 포착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영상은 사실 우리가 휴대폰이나 이런 데로 보지만은 사진은 출력을 해서 액자로 걸어놓으면서 정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훨씬 더 지속적인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에 대한 기대치는 사람들이 정말 높아요.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식 또한 다르고요. 그래서 두 직업 다 되게 서로만의 각자의 그런 고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퀄리티가 높은 영상을 만드시죠? 일단 퀄리티가 높다고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퀄리티가 높았으면 하는데 항상 볼 때마다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만약에 어떤 납품을 하는 어떤 영상이라면은 이거 좀 수정해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제가 업로드를 하는 거다 보니까 한 3일 뒤에 봤는데 좀 별로라서 지우고 다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항상 남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좀 더 잘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이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기준에서는 퀄리티가 높은 영상이 아니라 퀄리티가 계속 높도록 만들고 싶다가 정답일 것 같아요. 조금 식상한가요?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뒷광고인가요? 뒷광고 이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또 틱톡에서 제가 올렸던 거는 누가 뒷광고로 틱톡에다가 신고도 했어요. 일단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만들면서 뒷광고를 했느냐? 네,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광고 영상을 만들면서 먼저 시작했던 게 그런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유명한 제품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제품에 공감을 하다 보니까 조회수도 높게 나올 수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그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에서 정말 이제 시작한 어떤 유튜버, 어떤 비디오그래퍼한테 이런 광고를 준다? 이것도 조금 말이 안 맞는 거겠죠. 사실 이제 영상이 이제 좀 높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다 보니까 기대는 조금은 했었어요. 어떤 기대냐면은 혹시라도 그 브랜드사에서 나한테 연락이 와서 영상 너무 잘 봤다. 저도 약간 사람인지라 어떤 그런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일단 안 왔어요. 그래서 안 와서 제가 혹시 못 보신 거 아닌가? 왜냐면 이게 인스타그램에서도 되게 터진 거는 막 조회수가 막 수백 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브랜드 쪽에다가 DM도 보냈어요. 아, 나 누구누군데 내가 쪽에 와서 내가 만든 너네 영상 한번 봐라. 그렇게 영어로 써서 DM을 보냈는데 네? 답장이 없었습니다. 예, 답장이 없었었고, 예, 그래서 제가 뭔가 오히려 뒷광고는 전혀 없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엎드려서라도 약간 저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실패를 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씁쓸하네요. 베니님은 실력에 대한 자신감 있으신가요? 자신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당연히 자신감이 있죠. 자신감이 있어야 본인이 만든 영상을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고 내가 더욱더 해나가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겠죠. 하지만 자만감이라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 실력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는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최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진 않아요. 항상 저도 제가 즐겨보고 있는 정말 수많은 분들의 멋진 영상을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항상 뭔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러거든요. 이 업계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자만하고 싶어도 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세상은 넓고 고수는 너무 많거든요. 정말 한국만 하더라도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자만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유튜브를 시작하는 거는 제가 재작년에 재미삼아서 한 대여섯 편 정도 올리다가 반응이 없어서 한 1년 정도 뒀다가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한 작년 9월 정도부터 조금씩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한 2주에 한 편, 3주에 한 편 정도? 그렇게 올렸는데 처음에 이제 했었을 때는 뭔가 저는 항상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필요로 하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해서 만들 수밖에 없고 소재도 제가 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오직 내가 원하는 소재를 만들어서 그냥 내 스타일대로만 만들 수 있다라는 점, 그걸 해보고 싶다라는 부분들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조금 유명해지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과연 나 같은 정말 그냥 일반인도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뭔가 인지도, 구독자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왜냐면 저는 유명한 사람들을 찍어봤잖아요. 항상 카메라 뒤에만 있었던 사람인데 카메라 앞에 서서 나를 공개를 한다라는 게 되게 이색적이면서도 뭔가 원했었던? 원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뭔가 카메라 항상 뒤에만 있다 보니까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어떤 느낌일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구독을 해준다라는 느낌들은 어떤 느낌일까가 되게 궁금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광고주가 연락 온 적이 있나요? 광고주는 작년 9월 달에 하고서부터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한 200~300군데 정도 연락이 온 것 같아요. 정말 뭐 개인 분들도 계셨고 어떤 스타트업, 다양한 쇼핑몰, 뭐 국내 유명 브랜드, 뭐 그런 글로벌 브랜드도 있었고 정말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대부분 다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는 사실 어떤 돈을 벌고자 했던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내가 하고 싶은 영상을 만들고자 했던 부분들의 의미가 좀 더 컸었던 것 같아요. 또한 이제 만들어 가는데 저도 이제 이 업계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제작을 하는데 그런 제작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작비를 내가 받고서 만들어 주는데 이 영상이 광고 효과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광고를 받는 것에도 정말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몇몇 개의 업체들이랑 이제 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또 멋있는 광고를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도 만드실 계획이 있나요? 롱폼 영상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한번 점차적으로 한번 해 나가볼 계획이고요. 지금은 제가 현재 작년에 그런 일들이 다른 작업들로 조금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있는데 조금만 여유를 찾으면은 아마 이런 긴 영상도 좀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널명은 왜 베니파이인가요? 뜻이 있나요? 베니파이,
일단 제 영어 이름이 벤이에요. 그래서 베니 하다가 약간 귀엽잖아요, 뭔가. 근데 제가 귀엽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베니 뒤에 뭐를 붙이자, 뭐가 있을까 하다가 베니파이. 왜 파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이름을 치고 나니까 뭐 이름이 입에 좀 잘 붙는 거예요. 그래서 베니파이로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닮았다는 댓글이 가장 기분 좋은... 야, 이걸 제가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예, 닮았다는 분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앞에 다 수식어가 있어요. 그 수식어가 뭔가 다 약간 중국산, 태무산, 알리산. 예. 그래서 아마 가장 닮은 사람은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뭔가 태무산과 가장 잘 닮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떡상 안함? 이런 댓글이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저도 지금까지는 진짜 한 열 몇 편 정도의 영상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빠르게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다 보면은 더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댓글들이 오히려 저를 응원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형은 따로 롤모델 있어. 롤모델, 따로 롤모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롤모델은 없는 것 같고, 풀어서 말하면은 롤모델이 너무 많아요. 이 업계가 각자마다의 스타일, 능력, 이게 다 너무 많아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자, 저는 제 인스타그램, 유튜브 부계정으로 다 그런 분들만 팔로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항상 놀라죠.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한 롤모델을 뭔가 보면서 이 사람을 따라야겠다라는 분들은 없고, 그냥 전반적으로 이 업계에 계신 훌륭하고 대단하신 분들의 작품을 많이 보면서 매 순간 영감을 받고 있다, 인 것 같습니다. 오펜무, 제가 이제 댓글, 제가 그 질문을 추리면서 오펜무를 봤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리 식구들한테 오펜무가 뭐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지 하다가 오늘 팬티 뭐냐고. 네, 저는 물을 것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블랙입니다. 예. 레츠고 좀 안 하면 안 됨. 이제 유튜버들이 다 본인만의 어떤 트레이드마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트레이드마크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평상시에 렛츠고, 오케이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렛츠고로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뭐 제 트레이드마크로 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유명해지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예, 그래서 완전 지금 어떤 컨셉을 잡았구나 정도로만 귀엽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정말 듣기 싫으시면 제 영상의 앞부분 한 10초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들으시면은 예, 생략할 수 있습니다. BGM 좀 바꾸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이 댓글을 제일 많이 봤어요. 진짜 BGM 좀 바꿔달라고. 저도 바꾸고 싶어요. 근데 이 BGM이 찰떡인데 어떡해요. 저도 영상을 한 2-3주에 한 번씩 만들잖아요. 그래서 할 때마다 아, 이번엔 BGM 뭐하지? 아, 저번에 쓴 거 쓰면 또 그런데? 정말 많은 BGM을 들어요. 저는 항상 한 번 들을 때마다 정말 수백 개를 듣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그 느낌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 BGM, 그게 레팀 쿡이죠. 이거를 딱 넣으면은 그때부터 야, 이거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질릴 수가 있다는 분들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효과음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댓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도 다음부터는 좀 더 BGM을 바꾸도록 무조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BGM을 그대로 쓰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야, 이 사람이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이게 찰떡이라서 이걸 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긁혔던 댓글은 뭔가요? 울면서 잠든 적이 있나요? 일단 제 성격이 막 댓글로 엄청 긁히거나 막 마음에 담아두면서 막 우울해하거나 생각보다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기억에 나는 댓글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악의적인 댓글은 아니었었거든요. 뭔가 그분도 좋은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저한테 비틀린 주우재님을 닮았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주우재님을 닮았다는 말이 뭐 근데 안 닮기는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닮았다는 댓글이 좋은 의미겠죠. 당연히 저를 좋아하는 어떤 마음으로 해주신 댓글인데 뒤틀린이라는 부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야 뒤틀린 걸까? 아무튼 그 댓글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제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촬영한다고 제가 이제 이발도 하고 파마도 했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유튜브 초보라서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 때마다 야 이 사람이 그래도 지 나름대로 신경을 쓴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왜 다 어두움? 일단 어두운 영상을 좋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블랙을 좋아해서 어두운 영상도 좋아하고 이 공간도 지금 어둡고 평상시 제 영상도 어둡고 성격은 휴식할 땐 보통 어떻게 쉬시나요? 저는 휴식할 때 보통 이제 집에서 와이프랑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서도 이게 직업병이 좀 있는 게요. 그 스토리를 보고 이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카메라 앵글을 많이 보고 이 카메라 무빙, 어떤 편집의 느낌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어떤 그런 VFX가 많이 들어간 신들을 보면은 뭔가 이 안에서 오게티를 뭔가 막 찾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직업병이 많이 곁들어 있는 OTT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영상을 시작하나요? 돈 없는 사람을 영상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돈이 없다라는 기준이 일단은 중요하겠죠. 직업으로 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투자를 하셔야 그에 걸맞는 어떤 성장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취미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즘에 스마트폰이 정말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고 또 어떤 캡컷이라든지 그런 무료 편집 툴도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편집을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나만의 것을 기획을 하고 촬영하고 편집을 하고 이런 모든 그런 과정들이 나에게 잘 맞는다, 내가 정말 취미로 해도 괜찮을 정도다 라고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저는 본인만의 편집 툴을 정하셔서 위로 결제를 하셔서 쓰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게 비싸다면 비쌀 수 있는데 한 달에 한 몇만 원 정도입니다.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어떤 할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 뭐 최저 2만 원대에서 많게는 뭐 5만 원대, 6만 원대 이렇게도 있는데 정말 본인이 취미로 잘 즐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구매를 하시고 나는 취미에 돈을 쓰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다양한 무료 편집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 계획 없으신가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DM도 받았고 이메일도 많이 받았는데요. 일단은 강의 계획은 있고요. 대신 어떤 강의를 만드느냐의 부분들일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교육자는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저 현업에서 제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업에 있는 한 명의 그런 플레이어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 관점으로 만드신 영상이 무엇일까? 아마 제 강의는 어떤 기술을 다루는 강의보다는 그런 기술도 당연히 알려줘야겠죠. 그 기술을 통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영상을 어떻게 제작을 할 수 있는가를 초점을 맞춰 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강의 준비를 조금 오래 할 생각이에요. 지금도 뭐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거 알려달라고 하면은 알려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강의를 만들고 싶진 않고요. 진짜 학습자 입장에서 이 강의를 보면은 정말 내가 특정한 기술만 얻은 게 아니라 이 전체의 제작의 전반을 뭔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들어 볼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강의는 한 이번 상반기 한 여름쯤 공개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 제자는 양성하실 생각이 없나요? 제자라고 이야기하기엔 너무 쑥스럽네요. 근데 팀원을 모집할 생각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좋게 봐주신 건 있겠지만 제가 좋은 팀원이냐 또는 저희 회사 내에서는 좋은 대표자이냐 좋은 리더냐를 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되게 빡셉니다. 저도 이 업계에서
정말 확고한 저만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진짜 뭐 그런 워커홀릭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저의 페이스와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진짜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진짜 최고의 비디오그래퍼가 돼야겠다, 또는 그 정도의 열정으로 배워보고 싶은 사람, 본인이 또는 정말 이만큼의 기술이 있는데 이 사람과 같이 코워킹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언제든 뭐 저는 뭐 만나서 뭐 커피 한잔 하고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좋으니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의 Q&A가 됐는데요. 저는 이걸 만들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걸 너무 나에 대한 TMI인데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최대한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오늘 이렇게 제가 첫 영상을 만드는 것만큼 조금 뭔가 어색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앞으로 더 멋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